안녕하세요. 2학년 B반 이호성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11주차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로 제가 준비한 요약이고요. 네, 교수님께서 강의 주신 11주차 때 3D 프린터 및 총이치 유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 금요일 비가 왔는데요. 오전에 잠깐 오고 오후에는 그쳤습니다. 오늘 발야구 역시 이겼고 어제도 이겼고 저희 과가 역시 체육에 대해선 체육을 못해도 준우승하는 과가 맞는 거라는 게 다시 느껴집니다. 교수님께서도 나가서 어제 축구 보셨는데 축구는 좀 아쉽게도 떨어졌네요. 그렇지만 열심히 연습한 만큼 그만큼 성과 있게 했고 교수님도 열정이 넘치셔서 매일 바쁘시게 하시고 학생들도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렸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요즘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이제부터 11주차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라는 주제로 제가 요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로 제가 일단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로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유지, 세 번째 안정. 이렇게 교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 적이 없는데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교수님께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지는 서포트, 영어로 서포트, 뭔가 뒤에서 받아주고 밀어주고 도와준다는 영어의 의미인데요. 의치의 수직으로 가해진 저장력에 대한 저항하는 현상. 그 기공에서 말하는 총이치에 관련된 지지는 의치의 수직으로 가해진 저장력에 대한 저항하는 현상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생소하다 보니까 저는 쉽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사진으로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지하는 것은 기둥이다. 1층만 있는 건물이 아니라 2층, 3층, 4층 이렇게 높은 층이 있는 건물에는 항상 내 모퉁 아래에 기둥이 존재합니다. 교합력처럼 천장 2층, 3층에서 눌러주는 중력을 받쳐주는, 지지해주는 요소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에게는 치아에서 교합력이 작용하는데 그거를 할 때 저항하는 현상을 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총이치에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는 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의치에 있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구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 의치가 이탈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현상. 의치에 있어서 중력, 음식력의 접착력, 개구할 때 이탈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현상. 즉, 틀니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현상을 유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의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현상. 밑에 사진을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약 40, 50대로 보이는데요. 40, 50대의 지금 노부부가 틀니를 낀 상태로 고기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틀니를 해서 음식물의 접착력, 음식물을 먹고 있는데 틀니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착용만 했는데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을 하거나 개구,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패구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떨어지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지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유지력이 좋아질까요? 책에는 일단 제가 정리를 해서 8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부분의 언더컷 양. 두 번째는 침의 점도. 세 번째는 의치의 면적. 네 번째는 보더 부분의 정밀성. 다섯 번째는 조직 부분과의 밀착. 여섯 번째는 교합 평면. 일곱 번째는 의치의 무게. 여덟 번째는 음압. 음압은 후연폐쇄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제가 부족해서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8가지로 제가 일단 크게 나누었고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제 파헤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직 부분의 언더컷 양입니다. 조직 부분의 언더컷 양. 책에서 나왔듯이 조직 부분의 언더컷 양은 조직 부분은 치아가 이탈되면은 치죽으로 함몰됩니다. 그러니까 치은 흡수가 되는데 그 전에 치아에는, 그러니까 조직 부분에는 언더컷이 존재합니다. 언더컷이 존재해서 이 언더컷을 이용해서 총이치를 만들 때 언더컷 양으로 최대한 유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조직 부분의 의치, 언더컷으로 받을 수 있는 의치라고 합니다. 일단은 총이치는 전부 다 조직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부분에서 일단은 유지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컷이 생기는 부분에서도 얻어야 되고 다른 여러 요소로도 얻어야 됩니다. 가장 큰 건 조직 부분의 언더컷을 이용한 유지력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침의 점도입니다. 침은 액상이어서 표면 장력, 응착력, 음식력 이런 여러가지 공학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힘이 존재하는데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물이 껴있으면은 유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액상이 갖는 표면 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침도 의치와 조직 사이에 침이 들어감으로써 표면 장력이 작용하고 침의 점도가 묽으면
접착이 잘 안되지만 본드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으면, 점도가 높으면 의치를 달라붙게 하는 침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 유지력을 좋게 하려면 침의 점도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수록 성인병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려서 침의 점도도 개인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알아본다면 기용사로서 유지력을 주는데 영향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의치의 면적인데요. 일단은 많은 부분이 접하고 있어야 유지력이 좋습니다. 조그만 부분보다 많은 부분이 접착이 돼 있어야 유지력이 좋아서 의치의 면적이 최대한 치아 조직 부분에 최대한 많이 밀접해져 있어야 큰 유지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넓게 펼쳐진 사이에서 침에 의해서 표면 중력이 작용해서 접착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유지력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더 부분의 정밀성입니다. 보더 부분을 재현하기 위해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고 기초상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더 부분에 정밀성이 있으면 보더 부분과 접착이 되어 떨어지는데 큰 유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이치를 만들 때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든다는 곡소이치랑 다른 점, 기초상을 만든다는 다른 점, 이런 것을 크게 유지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그 보더 부분을 정밀하게 나오게 한다면은 유지력 또한 좋게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조직 부분과의 밀착입니다.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딱 달라붙어 있으면 유지력은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붙게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잘 만나야, 잘 접합되어 있어야, 잘 밀착되어 있어야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 사이에 생기는 공간, 어쩔 수 없는 공간은 침으로 채워져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침에 의해서 되어 있다면 유지력은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합 평면인데요. 사람은 위치를 끼고 나서 아, 에, 이, 오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치아랑 이렇게 닿기 때문에 교합 평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에 따라서 말을 하다가 떨어지려고 해도 교합 평면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떨어지는데 교합이 되면서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치는 좀 좋지 않은 치아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질 이런 생각이 있는 걸 교합을 통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유지에 관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넣었고요. 일곱 번째는 의치의 무게입니다. 상악은 중력을 힘을 받습니다. 근데 의치 또한 무게를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상악이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치의 무게 또한 유지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볍게 해서 중력의 힘을 적게 받고 다른 유지력을 향상시켜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음압입니다. 후연 폐쇄고요. 이 후연 폐쇄는 상악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 경국이랑 영국의 사이에 공간을 한번 파가지고 0.5mm 정도를 의치를 높여줘서 그 사이에 그 조직 부분과 그 의치 사이의 공간으로 음압이 형성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제가 공부를 해서 많이 했는데 정확한 건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믿고요.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유지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좋은 의치를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로 안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은 stability, 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힘에 작용했을 때 동요되거나 위치의 변화 없이 고유의 위치에 있으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계속 그 행동을 하려는, 어떤 힘이 작용돼도 위치 변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교과서에 나온 사진으로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한번 저희한테 물어보고 저희끼리 토의하도록 내주신 문제입니다. 두 개의 기둥 위에 널판지 하나가 올려져 있는데 A, B, C라는 세 속옷을 눌렀을 때 안정에 최대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몇 번을 눌러야 안정을 얻을 수 있냐? 라고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10번입니다. 10번. A, B, C 중에 A번은 한쪽이 누르면 한쪽이 뜹니다. 이거는 양치성 균형교합. 그러니까 총이치로 말했을 때는 양치성 균형교합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한쪽을 밀었을 때 반대편으로 올라오려는 성질은 유지력이 약하다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치 변화가 생겼고요. 두 번째, B번을 눌렀을 때, B번을 힘을 작용했을 때는 두 개의 기둥 중에서 한 곳의 기둥에만 힘이 적용됩니다. 그 말은 교합력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으로만 모아서 그곳에 염증이나 뭐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눌렀을 때보다 한 곳으로 그 힘이 전부 다 전달된다면 그건 또한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요. 10번은 한 곳을 눌렀을 때 두 곳으로 분산이 되고 위치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10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3D 프린터에 대한 동영상으로요. 그냥 한번 찾아보고 한번 제가 봤다고 교수님께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석고를 프로그래머 시킨 사진이고요. 다음 시간에 교수님께서 메탈로 3D 프린터 하는 거를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선행학습 올려주시면 열심히 하고 본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해서 그걸 토대로 다음 주 요약 발표 또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